10. 설득 사이클을 반복하라. 4단계 네스팅 더 5 스테프스 포 퍼데이전. 다음 날 폴과 잭이 만난 장소는 엉클 샘 샌드위치라는 간판이 걸린 음식점이었다. 폴이 직장 동료인 케빈과 함께 와본 적이 있는 곳이었다. 다른 곳에 비해 음식이 깔끔하고 분위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잭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여 약속 장소로 정한 것이다. 폴이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를 마치고 내리려는 순간 낯익은 고급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잭의 승용차였다. 폴은 잠시 기다렸다가 차에서 내리는 잭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잭. 갑자기 뵙자고 해서 죄송해요. 괜찮네. 자네가 부르면 언제라도 와야지. 하하 물결표 사인. 들어가시죠. 두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다. 음식점은 밖에서 본 것과 달리 내부는 매우 넓었다. 출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테이블은 보이지 않았고 다양한 오락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출입구 정면에는 우리나라의 포켓볼과 비슷한 당구 게임, 테이블이 2개 놓여 있었고 먼저 온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맥주를 마시다가 자기 차례가 돌아오자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풀 테이블 위에 놓더니 볼을 겨냥하면서 자세를 잡았다. 그 남자는 스트라이프, 당구공 가운데에 굵은 줄이 그어진 공. 게임의 상대방은 아무런 줄이 없는 솔리드를 갖게 된다. 를 선택했는지 그 공을 겨냥하고 있었다. 남자의 그런 모습이 안쪽으로 들어가던 폴의 시야에 들어왔는데 꽤나 많이 친 사람처럼 자연스럽고도 멋진 포즈였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남자의 몸과 손이 동시에 앞을 향해 튕겼다. 그러자 땅 하는 경쾌하고도 묵직한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3개의 공이 움직였다. 스트라이프로 된 1개의 공은 오른쪽 구석 구멍으로 들어갔고 이어서 다른 스트라이프 공이 왼쪽 구석의 구멍으로 들어갔다. 구멍으로 들어간 공은 테이블 내부의 통로를 따라서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먼저 구멍 속으로 넣었던 공들이 모이는 포켓 위로 떨어지면서 다른 공들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결과를 확인한 남자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넋을 놓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폴이 깜짝 놀라 뒤를 바라보았더니 잭이 자신의 어깨를 툭 치고 웃고 있었다. 풀 테이블이 있는 옆쪽 벽면에는 주크박스, 동전을 넣고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여 듣는 장치도 있었다. 주크박스에서는 누군가가 선택한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노래 제목은 알 수 없었지만 빠르고 신나는 곡이었다. 안쪽으로 걸어가던 잭은 그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몸을 조금씩 흔들었다. 그런 잭의 모습을 본 폴은 그의 행동이 약간은 의외라는 듯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잭의 시선과 마주쳤다. 잭은 폴에게 음악의 리듬을 느껴보라는 듯 손을 흔들어 보였고 폴은 약간 쑥스러웠지만 잭을 따라서 몸을 흔들어 보았다. 신나는 리듬을 따라 몸을 흔들자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벽에 원판에 화살을 던져 점수를 겨루는 게임가 걸려 있었다. 폴, 다트 한 판 할까? 잭의 갑작스런 제안에 폴은 흔쾌히 동의했다. 사실 폴은 케빈과 내기 게임을 자주 했던 터라 다트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좋습니다. 한 판 하시죠. 그럼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오늘 음식 값을 내는 것으로 하지? 어떤가? 네, 좋습니다. 그런데 게임 방식은 뭘로 할까요? 한 사람씩 교대로 던지는 스크래치 방식으로 하고 화살은 3개씩 던지는 것으로 하지? 알겠습니다. 먼저 던지시죠. 폴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연장자인 잭에게 먼저 던질 것을 제안했다. 사실 이런 곳에서 잭과 게임을 즐기리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폴은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잭은 화살 하나를 손에 들고 자세를 취한 후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관역을 향해 힘껏 던졌다. 잭의 동작은 익숙한 사람처럼 매우 부드러웠다. 화살은 아슬아슬하게 9점과 10점의 경계에 꽂혔는데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10점이었다. 잭은 아이처럼 손을 위로 쳐들며 환호했다. 폴도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이번에는 폴이 자세를 잡고 관역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폴의 첫 번째 화살도 10점에 꽂혔다. 폴은 당연한 결과라는 듯 두 주먹만 불끈 쥐었다. 잭도 폴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던진 두 번째 화살도 모두 10점이었다. 잭, 혹시 집에서 매일 연습하시는 거 아니세요? 폴이 웃으면서 잭에게 농담을 던졌다. 하루에 1시간씩 연습 중이라네. 하하 물결표 사인. 갑자기 게임을 제안하셔서 이상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덫에 걸려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한껏 웃었다. 잭이 마지막으로 던진 세 번째 화살은 아깝게도 9점을 기록했다. 폴도 승부 근성이 강했기에 누구에게 지고는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게임에서도 이기고 싶었다. 그런데 잭이 9점을 얻었고 자신이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승리는 자신의 것이 될 거라 생각하며 마지막 화살을 던졌다. 화살이 관역에 툭 하고 꽂히는 소리와 함께 옆에서 관역을 응시하던 잭에게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화살이 10점짜리 한가운데에 꽂힌 것이다. 폴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내가 쳐놓은 덫에 내가 걸렸군. 두 사람이 정답게 어깨동무를 하며 테이블로 다가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때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를 건넨 후 살짝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지갑을 여실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이곳에서는 너무 흔한 일이라서 두 사람도 당연히 내기 게임을 했을 거라고 짐작했던 것이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폴이 손을 들어 잭을 가리키자 잭은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낸다는 뜻으로 지갑을 꺼내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폴, 자네가 이곳으로 정했으니까 메뉴를 추천해보게. 그러자 폴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메뉴 위에 한 곳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이곳에 처음 오면 당연히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죠. 폴이 선택한 메뉴를 본 잭이 약간 놀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말했다. 아니, 이건 크로커다일 샌드위치, 악어고기 샌드위치가 아닌가? 네. 저도 이 식당에 처음 왔을 때 그걸 먹었죠. 하도 먹어보라고 추천해서 망설이다가 겨우 먹었는데 맛은 최고였어요. 폴이 잭의 선택을 도와주라는 의미로 웨이터를 쳐다보자 잭도 웨이터를 바라봤다. 그러자 웨이터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라고 말하며 적극 추천해 주었다. 결국 잭과 폴 모두 크로커다일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주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으로 잘려진 악어 고기 샌드위치와 프렌치 프라이, 오이 피클이 큰 접시에 담겨 나왔다. 잭은 처음 접하는 음식이라서 그런지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다. 반으로 잘린 샌드위치의 속을 보니 미색에 가까운 색깔을 띤 악어 고기가 보였다. 언뜻 보기에는 악어 고기라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닭고기와 똑같았다. 잭이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씹더니 폴에게 말했다. 맛이 좋군. 육질이나 맛이 닭고기와 흡사한데. 잭의 얼굴만 바라보던 폴은 안심이 된 듯 미소를 지으며 접시 위에 놓인 샌드위치를 입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식사는 순식간에 끝이 났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폴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던 두 사람은 디저트를 먹으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잭은 전화 통화로 이미 폴의 문제와 고민을 들었던 터라 오늘 무엇을 어떻게 조언해 줄 것인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미리 생각해 두었다. 하지만 곧바로 해결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우선 자네가 만들었다는 그 질문 목록을 보여줄 수 있겠나? 잭의 말에 폴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잭에게 건네주었다. 잭은 종이에 적힌 질문들을 읽어본 후 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잭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잭이 생각했던 것보다 폴이 질문을 잘 만들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미팅에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충분히 알 것 같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잭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폴은 잭의 그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궁금하기만 했다. 그래서 폴은 다급한 목소리로 잭에게 물었다. 잭,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자네의 생각을 알고 싶은데 말이야. 잭은 폴의 반응을 보기 위해 말끝을 흐리며 여운을 남겼다.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폴은 잭이 묻는 것이라면 뭐든지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듯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자네가 생각하는 문제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 줄 수 있겠나? 자네가 생각하는 대로만 말하면 되네. 사실 폴은 잭을 만난 이후로 그의 코칭 방식을 어느 정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는 동안에도 잭이 물어볼 것에 대비해 답변을 미리 생각해 둔 상태였다. 폴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대답했다. 제가 마케팅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의 연속된 질문이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화나 토론을 할 때 질문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폴은 대답을 하다가 답변이 궁색해지자 오히려 잭에게 질문을 던졌다. 잭 역시 폴의 답변이 그런 정도일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대화에서 질문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군. 맞나? 잭은 폴의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었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의 질문을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효과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테크닉을 알고 싶습니다. 드디어 폴은 오늘 잭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내용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다. 사실 잭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잭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폴의 목표를 확인한 잭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을 드러내도록 하는 테크닉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생각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해.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깊은 생각을 말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네. 물론 이것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따라서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생각들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질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지. 그래서 질문은 상대방이 감추고 있는 생각들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네. 잭의 설명을 통해서 폴은 질문의 목적이 상대방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알아내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상대방에게 던지는 질문은 자네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네. 질문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다. 폴은 마치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려는 듯 혼잣말로 웅얼거렸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질문이 잘못 사용되면 상대방은 마치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를 일으킨다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질문을 사용하는데 어떤 방식이나 절차가 있는 건가요? 여기까지 대화가 진행되자 폴은 질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졌다.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5단계를 거치는 것이 중요해. 5단계요. 내 방식으로 만든 퀴엘라어시큐라는 단계를 따르면 된다네.
이 개념은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던 것인데, 당시에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자네는 기억하지 못할 거야. 지금까지 잭을 만나는 동안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을 듣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용어가 나오자 폴은 어리둥절해졌다. 약자를 따서 만든 커뮤니케이션 모델인 퀼라어식 큐는 5단계로 되어 있네. 맨 처음에 큐는 자네가 사용했던 질문 퀘스찬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에게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 두 번째의 L은 경청 리서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네가 던진 질문에 상대방이 답변하면 그것을 주의 깊게 잘 듣는 것이지. 그런데 경청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거나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행동은 경청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라네. 즉 사람들은 경청의 수단만 알고 있지 진정한 목적은 모른다는 말일세. 폴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경청의 개념도 잭이 말한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잭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경청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경청의 목적은 상대방이 하는 말 중에서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내는 것이네. 사실과 감정. 폴은 사실과 감정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각각의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두 단어를 서로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은 처음 듣는 말이라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잭은 의문에 찬 폴의 표정을 보았지만, 그대로 설명을 계속했다. 사실은 정보나 팩트를 의미하고, 감정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니즈나 욕구를 의미한다네. 따라서 경청의 진정한 목적은 상대방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니즈를 말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네. 잭의 설명을 듣자 폴은 사실과 감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상대방이 하는 말 속에서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상대방이 많은 말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열심히 듣고 있던 폴은 벼랑간 잭이 던진 질문에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아, 물결표 쌓인네.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해야 거기서 사실과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멈추지 않고 많이 하게 하려면 자네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잭이 자신과의 대화 방식을 설명해서 질문으로 바뀌자 폴은 긴장한 표정으로 답변했다. 우선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음으로써 마음껏 말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제대로 답변해 주었네. 상대방이 말을 멈추지 않고 많이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고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이지. 이제야 폴은 그동안 자신이 경청으로 알고 행동했던 것들이 수단이었을 뿐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정작 상대방의 답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즉 표정과 행동으로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정작 머릿속에는 상대방의 답변보다 다음에 무슨 질문을 던질지를 고민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에 급급해하는 것이고, 폴은 잭의 설명을 듣는 순간 지난번 회의에서 자신이 보여주었던 행동들이 떠올랐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지난번 회의에서 저도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폴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상대방의 답변에 집중하다 보면 다음에 해야 할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사실 잭은 폴에게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야 내가 기다리던 질문을 해주었군. 네. 무슨 말씀이신지? 폴은 약간 의아해하면서도 잭이 기다렸던 질문이라는 말에 지금까지의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음에 던질 질문을 생각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 그 말 속에 다음에 던질 질문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다네. 따라서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경청을 통해서 다음 질문을 찾아내고 상대방의 답변이 끝나면 곧바로 질문하라는 말씀인가요? 폴은 무언가 답을 찾은 듯 자신 있게 말했지만 잭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네의 말대로라면 퀴엘 다음에 큐가 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R이 이어진다는 것은 다른 뜻이란 말이겠지? 폴은 분명히 퀴엘라어시 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잊어버릴 것이 염려되어 메모까지 했는데 미처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 후회되었다. 여기서 R은 리액션, 즉 반응 리액션을 의미하지? 상대방이 답변하는 동안 자네는 경청하는 것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답변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질문을 던지지 말고 그 답변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해주라는 것이지. 반응은 어떤 것이라도 좋아. 답변 내용에 대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든지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군요 같은 반응을 보이라는 거야. 이때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더 좋겠지. 이때 폴은 지난번 회의에서의 상황을 떠올리고 잠시 생각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를 본 잭이 폴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듯 이야기를 멈추고 폴을 바라보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저는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취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문제였군요. 폴은 이제야 자신의 문제를 찾아낸 듯 밝고 진지한 표정으로 잭에게 물었다. 그러면 R의 다음 단계는 C인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폴은 메모지에 기록한 퀴엘라어시 큐 별표 사인 원문 그림 여부 확인을 보면서 잭에게 물었다. 상대방에게 반응을 보인 다음에는 상대방이 표현한 말이나 자네가 들은 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확인 컨펌 단계라네.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맞느냐 또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느냐 하는 식으로 확인하면 되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알게 된 폴은 밝은 표정으로 다시 메모지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다시 잭에게 물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혹시 이것도 질문 퀘스찬의 뜻인가요? 폴은 질문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확신이 없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나왔던 질문이 다시 나온다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이었다. 폴의 말이 끝나자마자 잭이 설명을 계속했다. 맞아. 마지막 순서의 큐도 질문이라네. 여기서의 큐는 확인 과정을 마치는 단계로서 커뮤니케이션이 끝나지 않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그리고 이어서 엘라어시의 과정을 반복하면 되는 것이지. 결국 퀴엘라어시를 사이클처럼 반복한다고 보면 되네. 설명하던 잭은 흰 종이 둥그런 원을 그린 후 원 둘레의 퀴엘라어시를 쓰더니 반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펜으로 원 둘레를 여러 번 그었다. 그런 의미였군요. 이제는 완전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퀴엘라어시를 반복해야 한다는 말은 이해가 됐지만 어느 정도까지 반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네가 아주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어. 그것을 알아야만 지금까지 설명한 커뮤니케이션의 5단계인 퀴엘라어시 큐 모델이 완성된다네. 폴은 자신이 품었던 의문의 답을 알면 모든 과정이 완성된다는 말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다. 아주 간단해. 퀴엘라어시 큐 사이클은 자네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충분히 파악했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하면 돼. 그렇다면 몇 번의 사이클을 반복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이군요. 폴은 이제야 뭔가 감을 잡은 듯 했다. 그렇지. 어떤 경우에는 한두 번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반복할 수도 있겠지? 아, 그렇군요. 폴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졌다.
마치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머릿속에 각인해 두려는 듯 퀼라어시큐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혼잣말로 외우기 시작했다. 책은 폴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 것을 확인하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폴을 바라보았다. 서머리 1.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생각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생각들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질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질문은 본인과 상대방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다. 2. 질문을 도구로 하여 개발된 커뮤니케이션 모델 퀼라어시큐는 5단계로 되어 있다. 첫 번째의 Q는 질문 퀘스찬을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3. 두 번째의 L은 경청 리서닝을 의미하며 본인의 질문에 상대방이 답변하면 그것을 주의 깊게 잘 듣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거나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는 것을 경청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경청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실은 정보나 팩트를 의미하고, 감정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니즈나 욕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청의 진정한 목적은 상대방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니즈를 말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4. 세 번째의 R은 리액션, 즉 반응 리액션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반응은 상대방이 답변하는 동안 경청하는 것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답변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질문을 던지지 말고 그 답변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때는 부정적인 반응을 피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5. 네 번째의 C는 확인 컨펌을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반응을 보인 다음에는 상대방이 표현한 말이나 본인이 들은 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맞느냐? 또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느냐? 라고 묻는 식으로 확인한다. 6. 퀼라어시큐 사이클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충분히 파악했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좋다.